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장에 보면 그 제목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낸 적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잘났든 못났든 나의 삶에 집중하라. 네. 잘났든 못났든. 잘났든 못났든 어차피 네네. 내 삶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네. 내 삶은 내가 살아봐야지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저는 한동안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남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 해볼까 하고 이제 제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리고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뭐라 그러죠 일치 이런 것들을 네네네.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또 좀 뭐라 그러죠 제 삶이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있나? 묻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들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점점 동떨어진 선택을 하며 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거로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나한테도 만족이 없고 다른 사람은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니?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참 고민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어렵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내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 보면 약간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 지탄을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렇죠. 생각. 예.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사랑에도 사실은 그게 있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내가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자기 사랑하면 이제 약간 나르시시즘처럼 예. 좀 약간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생각해서 예, 자꾸 예. 그게 거부 반응을 예. 일으키는데 예. 그런 것과의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명명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개념정의 그렇죠. 나르시시즘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는 것도 되게 불편해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삶을 사는 거 이거는 결국은 자기를 알아가고 어떻게 보면 또한 자기의 연약함 이런 부분도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고 그럼요. 나한테도 최선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최선이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거고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지탄이나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혹은 내가 희생만 하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남의 탓만 해요. 오늘 아침에 치료받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저희 운동 치료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애기 엄마 같아요. 연배가 한 50대 중반후반 돼 보이는데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그러시는 거야. 아우 내가 딸을 낳았는데 딸 셋을 낳았어. 내가 지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것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한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희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희생이 자기는 희생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희생인지 아닌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본인이 이제 희생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뭘 원했던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겨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방법이네.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되게 나는 희생적인 사람이야, 혹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면 결국에는 남의 탓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너 때문에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심해야죠,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자기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준 상처가 마음의 벽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감옥을 만든 것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끝없는 의심이다. 자기 회의는 우리에게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용기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쁨을 빼앗고 오직 안전하고 익숙한 것에만 매달리게 한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자기 운명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저자의 말처럼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능력이 의심스럽다 해도 일단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고 생각도 없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해봤어. 예.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회복 탄력성이 좀 뛰어나서 그쵸. 안 되네? 이거 아닌가 봐. 그냥 이러고 그냥 털어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실패가 쌓이고 때로는 이렇게 치명적인 실패다 싶으면은 이게 너무 이게 어려워지니까 조금 좀 이렇게 좀 주의를 더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조심성이 너무 심해져서 네. 그 전혀 이렇게 시도도 못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한 40살쯤 됐을 때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해봤으면은 많이 이것저것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던 것도 같은데 내가 했다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해? 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시도를 못한 것도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무조건 해봐. 안 돼도 그냥 해봐. 그래서 안 되면 뭐 안 된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제 좀 변했죠.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전에 웬만하면 해보고 싶으면 뭐 크게 무리가 안 되면은 해보자. 네. 좋네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그 내성적인 사람이라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뭘 시도를 잘 안 해요, 원래. 안전하고자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막 뛰어들어 볼 만큼의 이제 매력을 많이 안 느꼈던 이제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해보자.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걸 시도할 만큼의 에너지는 없으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봤을 때 저건 꼭 해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해보자. 그렇죠. 예. 파이팅! 너무 좋아요. 파이팅. 그죠? 네. 예. 선생님의 파이팅은 좋아요. 인생은 재밌는 것 같아. 그렇죠. 인생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이게 원래 이제 성향대로 삶을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적극적인.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10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극적일 때는 5개밖에 못했다. 억울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스타일인 거죠. 저는 약간 적극적, 소극적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진짜 소극적인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전한데? 이게 뭐로 볼 수 있냐면 내가 적극적인지 안 적극적인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목소리 크기. 예. 목소리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의 톤이나 아니면 빠르기.
목소리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성격이 급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의 말이 저도 되게 빠르긴 한데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되게 빨리 말하고 내려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쉼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이제 그 어감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아 이분이 적극적이구나 안 적극적이구나가 보이세요. 드러나요? 드러나시죠. 그게 그 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는 안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아마 의기소침해 있을 때도 나타나긴 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의기소침이시면 그때 이제 제 친구 이제 조민이 보셨잖아요. 그 친구는 항상 이제 안 적극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톤 그대로 목소리 톤도 사실은 그 톤 그대로 뭐 요런 거가 몇 가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적극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문을 다 두드려 보셔도 되기는 되는데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나를 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안다라는 개념이기도 한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못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구분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내 열등한 부분을 보여주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많은 걸 자꾸 욕심을 내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이제 그 조금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대여섯 개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고.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 중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많은 걸 하는 멀티플한 인간이다라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 친구의 에너지는 그렇게 안 나오고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못할 에너지거든요. 집중이 없기 때문에. 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는구나. 그게 맞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멀티플 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집중이 맞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한순간에 하나만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그러기는 해요.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에 더 이렇게 그냥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 순간순간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있으니까 그래 진리를 찾아야지, 지혜를 찾아야 돼, 열심히 파요. 책도 열심히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나오잖아. 앞만 팠는데도 안 나오잖아. 이게 뭐야. 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는 열심히 할 수 있어. 책 보는 거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지혜, 뭐 생명,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아보겠어. 저는 어떻게 하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기도를 한답시고 열심히 해. 안 나오지. 그리고 나오는 듯한 거는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나온 거는 내가 딱 봐도 이게 설득이 안 돼.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내 가슴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해요.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머리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내 가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을 설득시키지는 못하잖아요. 만남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씩씩거리다가 뭐야 안 나오잖아.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엊그제 갑자기 하나님 뭘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뭐 그냥 이런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하면서도 이게 꼭 좋은 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갑자기 머릿속이 그냥 단순해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길을 찾아보겠다고 막 나섰구나. 그렇죠. 진리를 찾아가겠다고 내가 막 나섰구나. 근데 그럴 때는 이게 절대로 안 나타나다가 에휴 모르겠어 이러니까 오히려 확 오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가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머리를 그렇게 돌렸구나. 근데 머리 돌려서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냥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누가 알려주겠어요? 길이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리 누가 알려주겠어요? 진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도 그렇고. 저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딱 드는 생각이 멀쩡히 이렇게 써있구만. 왜 그렇게 찾아다녔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면서 아휴 그냥 길님이 보여주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 되겠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 뭐 하면 되죠? 어디로 가면 되죠?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주셨구나. 그럼요. 네. 머무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길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을 계속하게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잊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막 또 막 나서 그러다가 또 지쳐.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또 이제 그분이 나서서 길이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생명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구나 하고 또 따라가고 이게 이렇게 인생에서 삶에서 이렇게 좀 약간 서클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고 왜 자꾸만 까먹지? 그게 이제 강화가 된 부분이죠. 선생님의 삶 속에서는 지식이.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똑똑해야지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아 그리고 머리로 설득이 안 되면은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본인이 만든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 자체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이미지가 내가 어렸을 때 삶을 살아오면서 살아남았던 방법들을 더 강화를 시켜버리는 건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막 받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지식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죠. 지식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어. 근데 왜요? 예? 왜요? 그냥 저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지식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사고의 다양성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이해가지 않더라도 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되게 지식적인 것이 도움이 돼요. 근데 다른 하나는 제가 또 아는 게 머리로 암만 그렇게 해서 지식을 쌓아놓은 게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건 누가 하냐면 내가 알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로 내 자신이 내 가슴이 설득이 안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가야 된다는 게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찾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면은 다시 이렇게 떠오르고 이게 좀 반복하고 있지 않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은 너무 자기를 강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강화시키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것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페북에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 유아부 아기가 4살짜리가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왜 예원아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돈 줄게. 그리고 1,000원을 지가 쓰진 않았겠죠. 쓴 이 종이를 2개를 딱 주면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와 어떻게 이거를 나한테 줘. 막 너무 했더니 막 되게 으쓱하면서 난 너무 좋죠. 내가 준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고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그 아이가 한 번씩 하는 소리가 내 손은 따뜻하지 목사님 손은 차갑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애기들은. 왜냐면 걔들은 내가 지식으로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지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의 해석인 거죠. 지금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이없는 거는 그렇게 책을 보고 막 뭐 공부를 하고 난리를 피는데 안 나오다가 나올 때는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그냥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냥 그 하나만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생각들을 투여하지 않으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맞아요. 생각이 너무 투여가 되니까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눈이 열리면서 여기 그냥 단순하게 한 줄로 써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한 번씩 흐트려주면 되게 편안하시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만든 틀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럼 나는 그 길 위에만 서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길이 도대체 어디냐고요. 우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면 될 건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안 가고 요걸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알고 싶다야.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왜 자꾸 알고 싶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면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꾸 나는 알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해서 힘이 되지는 진짜 알면 힘이 되죠. 이거로? 아니 가슴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슴으로 아는 거. 여기. 아니 머리로 아는 거는 지식은 넓히지만 그게 저한테 이렇게 힘으로 오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탁 왔을 때 이게 힘으로 간다는 거는 아니까 저는 예를 들면 머리로 공부를 해서 그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게 안 돼. 네, 맞아요.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엊그제 하나님 어떡하죠? 뭐